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해서 난관을 겪으면서 지수를 하방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우선 정규장에서는 하락으로 마감했었지만 2분기에 시장의 예상보다 50%더 뛰어난 그런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27%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보다 어느 정도로 어떻게 나올까 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정도로 나오겠어라는 시각도 같이 내놨었는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시간의 주가는 폭등으로 내달렸습니다. 한동안 시장에서는 바이오와 반도체, 2차 전지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로 반도체 쪽에 큰 힘이 실리게 될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 그 전략도 같이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어제 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양 지수 뚜렷한 방향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딱 보합에서 끝쳤고요. 코스닥은 0.4%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시장은 정말 테마가 난무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부채 한도 경계감과 미국 제조업 지표 등이 부진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영향으로 하락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반도체와 대형주 주도의 낙폭 축소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코스피는 보합권까지 일단 회복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상승 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테마가 가득했죠. 이상기후 그리고 인도의 밀 수출 금지,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방해 등의 이슈로 인해서 먹거리가 귀해지고 있는 흐름이 계속 나옵니다. 사료와 비료 쪽이 어제 강했고요. 한탑과 누보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죠. 어제 딱 이 밀 생산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또 반영이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동해 가스전 탄소 포집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소식에 탄소 포집 쪽도 움직였고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주간으로 확진자가 6,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국내에서는 인공호흡기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런 테마성 이슈들 제외하고 봤을 때는 조선이나 건설, 변압기, 자동차 부품, 음식료 쪽이 비교적 선전했고요. 하락 쪽에서는 중국 관련한 영향이 꽤 있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꽤 가파르다라는 소식에 면세점, 여행, 카지노, 해외 명품주들의 하락이 있었고요. 중국에서 다시 한번 한한령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란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예인 예능 출연이 갑작스럽게 취소됐습니다. 엔터, 화장품, 네이버, 카카오, 게임주가 어제 흘러내렸고요. 그 밖에 하락했던 섹터로는 우주, 항공, 바이오, 로봇, AI 등이 있겠습니다. 자, 어제 시간 외 뉴스 등을 보시면요. 머스크가 AI 진출을 선언했고요. 누리호가 발사 연기됐습니다. 시간 외에서 우주항공주가 빠진 이유기도 하죠. 그리고 정부 측에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할 것이고 조만간 계획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코멘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의료 AI 쪽에 대한 관심 좀 더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어제장의 시장 분위기였어요. 자,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정신없는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쪽 조금 올랐다가 이쪽이 빠졌다가 다시 다른 쪽에서 치고 나오는 흐름이 계속 돌고 있죠. 이번에는 반도체가 조금 더 강하게 머리를 빼꼼 내밀고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가운데서 실적을 믿고 올라오는 쪽이 있고요.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로 인해서 업황 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섹터는 서로 대응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정신없는 순환매 속에서 손을 놓고 있던 아니면 손을 빨리 움직이던 하나의 선택은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이었고요. 반도체 얘기가 솔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요. 아시아권 증시 흐름을 보면 코스피와 대만 쪽이 비교적 낙폭이 적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대만은 모두 반도체 쪽 비중이 큰 국가이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나름
선전하며 지수 방어를 해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이 하반기 업황에 대한 긍정의 시각이 어제 나왔어요. 트렌드포스에서 3분기와 4분기 D램 공급이 수요 대비해서 8% 그리고 10% 각각 부족할 것이다. 드디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감산의 효과가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장기 계약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제품 가격은 올해 안에 반등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코멘트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나냐에서도 재고 고점을 지나고 있다,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 등의 코멘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업황 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더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인 거죠. 어제 KB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 8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2분기 제조사와 고객사 모두 다 재고가 줄고 있고 4분기는 1분기 대비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가운데 현금을 두둑히 쥐고 있고 상승 사이클이 돌아오는 내년에는 충분히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긴 시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찌됐건 메모리 섹터,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엔비디아 실적을 놓고 반도체 얘기 조금 더 살펴가도록 할게요. 자,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지속되고 있네요. 뉴욕 여는 제조업, 리치몬드 제조업, 유로존의 제조업 모두 다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때마침 유가와 구리도 5월 들어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중국은 6,500만 명의 확진자 소식, 위안화 초약세, 이 또한 세계 경기에는 분명 좋지 못한 영향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어찌됐건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내용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영국에서 어제 소비자 물가 데이터 내놨는데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분명 최고치 대비해서는 떨어지곤 있습니다만 여전히 영국의 물가는 높은 상황이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유럽장도 이 영향 속에 하락했습니다. 조만간 추가 긴축에 대한 가능성도 어제 같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탈리아 쪽이 조금 더 크게 빠진 것은 이탈리아 대규모 홍수 관련한 소식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경제적인 영향 어떻게 될지 유럽권도 지켜봐야겠네요. 자, 뉴욕장입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어요. 부채 한도 협상이 조만간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점점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가 4일 연속해서 하락했어요. 메카시 측에서는 디폴트 없다라면서 달래는 듯 했지만 본인들의 주장도 굽히지 않습니다. 증세도 없다. 어쩌자는 건지 상황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감 다시 한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클레이즈가 AI로 촉발된 투자 심리 상승은 좀 과도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IT권에 어제 장에는 조금 압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 과도하다라는 심리 자체를 눌러버린 게 바로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될 것 같아요. 슈퍼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놓으면서 엔비디아 필두로 반도체와 AI 쪽을 시간 외에서 끌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장중 섹터에서는 S&P 500에서 에너지 제외 10개 업종이 하락했고요. 넷플릭스가 올랐는데 계정 공유 금지, 이게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었으나 일단 주가 반영은 호재로 해석하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도 있었는데 내용은 크게 연준 인사들의 최근 발언과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죠. 엔비디아가 AI를 정말 제대로 보여줬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슈퍼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죠. EPS도 예상 상회, 매출도 예상 상회, 데이터 센터와 게이밍 부분 모두 다 예상 상회였는데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가이던스 매출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을 훨씬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약보합권이었는데 시간 외 30% 폭등하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AMD, 마이크론, TSMC 등의 다른 반도체주 시간 외의 흐름도 끌고 가줬고요. 시간 외에서 AI 쪽의 종목들도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결국 엔비디아 AI 반도체 칩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이 아마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100 그리고 H100 이런 반도체들이요. 어찌됐건 이 AI 시대로 가면서 엔비디아가 그 앞에 선봉으로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끌고 가는 이 시장은 당분간은 이런 모멘텀을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장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어찌됐건 AI 반도체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계속 나오고 있죠. 2년 후면 AI 반도체가 지금 얼마 전 30조 원 시장에서 92조 원까지 뛸 것이다 라고 시장은 내다봤었고요. AI가 성공을 하려면 그 가운데서는 엔비디아 GPU와 SK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가 잘 만나서 어우러진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이 HBM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비중 50%, 삼성전자가 40%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일 수 있고요. HBM 후공정 업체들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쪽 투자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넘겨볼게요. ETF 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비중이 좀 많은 국내 주식형 ETF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저쪽에 핑크색은 엔비디아 비중입니다. 관련해서 관심 두시는 분들이라면 체크하시고요. 생각나는 대로 빠르게 적어본 건데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HBM 반도체 연결 종목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지 오늘 장중 반영이 몹시나 궁금해집니다. 시간 허락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산업 뉴스입니다. 수소 관련한 뉴스도 많았어요. 현대차가 울산공장 전면 개조해서 수소 라인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수소 차와는 연결고리가 세진 않고요. 어찌됐건 수소 섹터에 대해서 연료전지 등에 대한 관심 증가할지 시간 외에서는 범한 퓨얼셀 정도만 반응을 보여줬고요. 이 한한령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나오네요. 네이버 접속 차단, 한국 연예인 출연 취소했고 블랙핑크 이 마카오 공연에 참석했던 중국 연예인 악플 테러를 받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좀 심상치 않을 정도로 세게 나오는 건가라는 걱정스러운 모습도 나와서 여행, 게임, 화장품, 카지노 일단 조심을 해야 되는 건지 체크하시고요. 광물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이번엔 알루미늄 쪽이에요.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주로 정리해봤고요. 자, 후쿠시마 오염수 마시면 안 된다라는 원자력 연구원장의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오염수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런 쪽 수산주가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체크 정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떤 이슈로 들어갈지 또 자세히 한번 잡아주세요. 네, 최근에 시장에서 재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재건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도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정리해봤습니다. 재건 관련주도 그렇고 건설 대형주와 중소형주도 같이 재건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어제 추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제2의 마셜 플랜이라고도 불리는 그리고 규모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라고 불리는 재건 사업입니다. 한국과 우크라가 이 1,200조 규모의 재건 사업에 협력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전해졌는데요.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영국에서 열리는 재건 회의에서 재건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전 세계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한 달 앞서서 한국에게 전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진 건데요. 우크라이나가 일단 5,000개 정도의 재건 사업의 정보를 한국에 공유하는데 이 데이터의 이름은 꿈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꿈인데 이 폴란드를 찾은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재건 협력 MOU를 맺은 사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국과 우크라이나, 폴란드가 협업 관계를 구축했다. 폴란드 정부와도 함께 이런 재건 사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러시아군의 공격 때문에 파괴가 됐었던 건물이라던가 철도, 도로, 군사시설의 복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금 투트랙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예민할 수 있는 군사나 안보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지금 가장 필요한 재건 지원에 대해서는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제 이 소식이 나오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요. 일부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흐름을 이어가지만 아주 일부 종목들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어제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선 국보 같은 경우 상한가로 마감지었고 삼부토건이 나흘 연속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2일장과 23일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고 어제장에서 8% 정도 마감했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이나 SY, HD 현대건설기계, 다스코 등등의 여러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갔고요. 반면에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정말 많이 올라왔었던 데모 같은 경우 어제는 5% 정도, 현대 에버다임도 3%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네옴시티에서 우크라 재건까지 이제 재건 관련해서 앞서 봤던 재건 관련주들 이외에도 지금 건설 쪽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건설 대표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어제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중소형주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올라갔는데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HDC 현대산업개발이 1% 이상, 대우건설도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소폭 상승세 나타냈고요. 건설 중소형 쪽에서 좀 더 재건과 관련한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동부건설도, 삼부토건도, 태영건설 등등의 종목들 올라갔습니다. 이 국내 건설사들은 앞서 1조 달러 규모의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올해 중으로 이제 차차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건 참여까지 하게 된다면 에너지나 뭐 주택이나 뭐 모듈러, 토목 등등 여러 가지 또 분야에서 재건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올라간 건데요. 건설주들을 이런 이슈 이외에 개별적으로 딱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택시장의 지금 상황이 될 텐데요. 일단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좀 참고를 했는데 턴어라운드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베팅해 볼 만하다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자리가 워낙에 많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기도 하고 어느 정도 하방, 업황을 좀 다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볼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택시장은 어떨까요? 여전히 가격 지표에 있어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추이가 그래도 이 많이 늘어났던 미분양이 늘어났던 것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꺾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매매 거래량도 가파르게 지금 올해 들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를 찾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주들이 센티멘트를 회복을 하고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을 필두로 해서 해외 플랜트 수주까지 계속해서 기대해 본다면 건설주들은 괜찮을 것이고 거기에 지금 네옴시티라던가 재건 관련된 이슈가 하나 더 추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속빈 강정일 수도 있다. 투자할 때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좀 실패라던가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을 때 후폭풍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사업비에 대한 의문 그리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뭐 네옴시티도 그렇고 이 재건도 그렇고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리게 됩니다. 우선은 네옴시티 쪽에서 5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친환경 수직도시 더 라인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은 작업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 구현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고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또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뭔가 수주를 따낼 때 기존에 뭐 시공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받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투자를 하는데 이번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을 진행하는 쪽에서도 투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부분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의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지금 거의 횟수로 2년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전쟁이 끝날 것인지 그렇다면 재건에 대한 수혜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인지 그 시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과연 충분한 성과가 나올까라는 그런 우려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문에서 좀 따져볼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전략도 함께 챙겨보겠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탑픽 종목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나 안 가나입니다. 조선주가 저희가 브리핑을 이번 주에 했었는데 어제장에서 또 강한 시세를 냈더라고요. 일단 대표적인 뭐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오션으로 새롭게 사명을 바꾸고 새 출발을 한 지 이틀 정도 지났는데 어제 가장 많이 올랐죠. 그리고 대표주들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현대미포조선만 살짝 빠졌고요. 그리고 기자재나 뭐 피팅, 엔진, 밸브 관련된 기자재 관련주들도 다 같이 강했습니다. HSD 엔진도 8% 정도 올랐고요. 태광이나 성광밴드까지
기업들이 상승불을 켰습니다. SK증권에서도 긍정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제3차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평균 30년 이상 빨리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조 물량이 늘어나고 성과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된다면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고 거기에 또 이 환경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조선사들 계속해서 실적이 장밋빛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주들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건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안 가나까지 살펴봤고요. 시간 허락하면 그 부분 이야기도 나눠가겠습니다. 자, 어제 장에서 시장 대비 선전한 쪽 골라본다면 변압기 쪽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라도 짚고 가겠습니다. 변압기, 전력기기 이야기는 자주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력기기 쪽 종목들, 변압기 종목들이 상승 이후에 조금 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휴식이 될지 아니면 아예 수면이 될지 궁금하다라며 5월 22일경에 방송을 했습니다. 3일 전이죠. 하지만 휴식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던 이유로 변압기 가격 상승이 꽤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제품 믹스 변화 영향이고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수출되는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4월에 17위권이었던 베트남이 수출국 1위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나름 스토리를 갖고 있는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에 대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었죠. 계속 이런 변압기 쪽 모멘텀이 나옵니다. 어찌됐건 신재생과 자동차 쪽 전기차로 변환하는 과정 속에서 모두 다 필요한 게 송배전 전력 인프라 쪽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 시장의 가장 앞단에 서 있는 게 바로 미국이고요. 블룸에너지 실적 나왔을 때 전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언급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장관도 변압기가 부족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테네시밸리 당국에서도 이 변압기 공급망 문제가 리드타임과 가격을 같이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추가된 내용들 보면요. 미국 오스틴시에 가 소유하고 있는 전력회사죠. 오스틴 에너지. 전국적으로 부족해서 새 변압기가 도착하는데 70주가 걸린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전소와 배전 변압기용 부품값이 상승하고 있다고요. 북미 전력안정위원회에서도 올 여름 폭염으로 정전 사태 위험이 있고 교체용 변압기 재고는 부족하다 등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미국으로의 변압기 수출 모멘텀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시각이고요. 어제 장에서도 효성중공업, 현대엘렉트릭, LX일렉트릭과 재룡전기 등의 종목들 강세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들 올해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다른 종목 상승률 대비해서는 그렇게 좋았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재룡전기를 제외하고 봤을 때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안고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챙겨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뉴욕장 하락했고 부채 한도 협상이고 뭐고 저고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머릿속에 엔비디아 딱 하나만 기억이 남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반도체와 AI 붐을 또 촉발시킬 수 있을지 실적과 뭐 주가 폭등 정도만 보면 오늘 기대하게 되는데요. 네, 조금 오버슈팅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사실 이제 30%가 올랐다라는 건 지금 삼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막 50% 이상 오른 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오버슈팅의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즉 오늘 뭐 천하제일 단타데이가 열릴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뭐 갭상승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그다음에 후발주자들까지 고려가 되면서 단순히 엔비디아 테마주로 정리가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은 반도체까지 같이 끌어올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전반적으로 다 수급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지수가 이제 뭐 2차 전지 빠지고 반도체 오르고 이런 상황이 될지는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테마주 건드리는 게 사실 오늘은 마음 편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도체는 사실 저희가 계속 강조는 드렸죠. 이제 뭐 굳이 쫄지 말고 계속 매수하셔도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분명히 좋은 날 올 거다라고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어차피 사이클 산업은 그 사이클을 좀 인내하는 그런 시간 정도만 있다라고 보면 결국에 또 올라왔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엔비디아가 이런 사이클을 한 단계 빨리 좀 촉진을 시켰다라는 그런 부분으로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순수하게 테마 트레이딩 하실 분들께서는 엔비디아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반도체 후발주자들 따라잡으시는 그런 부분들도 혹시 이게 갭으로 안 뜬 좋은 기업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컨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어제 밤에 대본을 쓸 때는 이제 사실 AI 관련주가 아니라 이제 장비주를 다뤄보면서 이제 유니셈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뭐 분명히 칠러 관련 장비주들이 시간도 분명히 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니셈 한번 가져와 보려고 했는데 사실 오늘은 그렇게 기회 와닿진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HBM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유니셈. 네, 그죠. 근데 오늘 뭐 사실 테마에는 좀 밀릴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유니셈이 혹시나 이제 갭 뜨지 않고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높지 않은 자리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평택이라든지 이제 미국 쪽에서도 분명히 공급 개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네. 때문에 반도체 우선적으로는 일단 유니셈을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AI 관련주가 갈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주가 갈지는 시장의 결 따라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요? 오늘 갭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갭 상승해서 이제 하이닉스가 10만 원을 돌파를 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7만 원을 돌파를 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돌파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요. 여기서 아예 그냥 갭 상승으로 떠서 그냥 오버슈팅 계속 나오는 게 저는 그림상으로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실 오늘 잡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제 7만 원에 도달하신 분들 혹은 하이닉스가 10만 원에 도달하셔서 이제 본전 오신 분들께서는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중이 크다라고 하시면은 살짝 정리하실 필요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직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됐고 제가 조금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던 5월 29일 전후로 기회는 분명히 온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그 기회가 이번에 온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비중을 좀 조금 축소를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엔비디아로 인해서 오늘 국장에 조금 반영은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테마로 대응할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을 잘 구분해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뭐 엔비디아 뭐 반도체 관련한 뭐 혹은 AI 반도체 관련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 한미 반도체 혹은 뭐 기판 쪽에 이스페타시스 이런 쪽도 뜨거웠거든요. 이쪽 보유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오늘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비중 축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슈팅의 강도가 생각보다 셀 겁니다.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갭을 떠서 이제 어느 정도 미는 예를 들어 시초가가 훼손이 되면은 비중을 줄인다라든지 분명히 기술적인 부분들도 가미를 해서 야 엔비디아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렇게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하시기보다는 결 따라서 일단은 챙길 때는 챙기는 전략을 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올랐을 때 사지 말고 조용할 때 샀었어야지 또 이제 갭에 팔 수 있으면 그런 전략을 계속적으로 강조 드렸던 만큼 일단은 슈팅 구간에 나왔기 때문에 비중은 조금씩 줄여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 재건 쪽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어찌됐건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추산이긴 합니다만 1,200조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자극적이기도 하고요. 국내와 좀 국내 의지가 명확하고 최근에는 서로 의견도 좀 많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중소형 건설사들 혹은 뭐 건설 기계 쪽까지 같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가져가세요? 자, 사실 뜬구름이죠. 사실 뜬구름이 거의 맞고요.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추가적으로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네옴시티도 말하면 또 이제 좀 씁쓸하긴 한데요. 사실 네옴시티 관련주도 비슷했습니다. 이 흐름 자체가 이렇게 비슷한 흐름으로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결국에는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마찬가지로 건설과 재건을 같이 볼 필요는 있겠지만 건설과 재건을 또 따로 분류해 볼 필요도 있는 게 실제로 이제 건설사들보다는 지금은 테마 이슈로 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으로 분명히 테마 이슈로 다루기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유력도 존재를 하고 지금 이제 뭐 전면전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가 된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전쟁의 끝을 제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다음에 전쟁 중에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관련된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 말보다는 한 번 정도 보통 이제 급락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급락 나올 때 적정한 이제 이동평균선 지지선 부분에서 이제 신규 매수나 이제 관심 가져보시면 분명히 돌릴 때 힘이 생각보다 셀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예 이제 건설주들을 보기보다는 기왕 이제 재건이라는 타이틀에 맞춰서 한다라고 하면 좀 시가총액이 작은 테마성 이슈를 아예 다루는 게 조금 더 높은 수익률과 그다음에 좀 재미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건설주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이제 재건 관련주, 테마주로만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게 되면 저는 일단 식수 쪽으로 가장 필요한 게 식수,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그 다음에 지뢰 제거죠. 지뢰 제거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식수 보급 관련해서 도화 엔지니어링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 추가적인 시세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SY가 지금 대장주 역할을 삼부토건과 제주 모듈러요. 네.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필요하고요. 사실 SY는 실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장 우선적인 낙수 효과를 이제 기대해봐도 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뢰 관련주들은 퍼스텍이나 디알텍 마찬가지로 이미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테마성을 확 올랐을 때는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순수하게 재건은 테마로만 보자. 너무 뜬구름 잡기보다는 순수하게 테마로 내가 챙겨보는 그런 전략 추가적으로 시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사실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고 그 가운데 테마 재료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뭐 철저하게 테마 대응을 하면서 장기로 끌고 갈 종목들을 구분해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재건에 대해서는 테마 대응 정도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력, 뭐 변압기 이런 쪽 얘기 저희 정말 지겹도록 하긴 했는데 이런 쪽에서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그룹이 LS 그룹인 것 같아요. 뭐 산전, 전선, 뭐 LS M&M 뭐 전부 다 이것도 구리니까 결국 전기동 이런 느낌이잖아요. LS 일렉트릭도 그렇고요. 변압기와 또 LS 그룹주에 대해서 좀 시사점이 있을지 전략 주세요. 네, 변압기는 정말로 저희가 자주 잘 다루는데 또 맞아요. 다룰 때마다 또 괜찮은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그룹과 이제 변압기 관련주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단순히 테마로 보기에는 너무나 성장성이 눈에 띄고요. 이제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잘 찍히고 있습니다. 즉 이제 뭐 미용 의료기기와 비슷하죠. 사실 미용 의료기기도 이런 수출 데이터가 매달 잘 나오는 것만큼 이제 변압기 쪽도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규 매수는 매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조정 시 매수해도 될 만한 섹터가 이 변압기 섹터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변압기 관련주들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체크하되 비중을 늘리실 분들께서는 이제 조정하면 예를 들어 2, 3일 정도 이제 약간 거래량 적은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컨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S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 사업군 자체가 조금 이제 치우쳐진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가장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LS 관련주들의 흐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LS 일렉트릭을 가장 먼저 좀 다루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다뤘던 것 같은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선들도 분명히 경량화 작업과 그다음에 고효율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LS 일렉트릭이 조금 이제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고 점유율도 높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의 쓰임새가 조금 더 크게 높게 날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LS 관련 그룹주들 내에서는 LS 일렉트릭을 가장 우선적으로 멀리 보셔도 되고요. 조금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꽤나 매력적인 투자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X 일렉트릭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실적 기대도 또 강하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저희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집만 스픽 열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이슈가 궁금했는데 마침 또 골라주셨어요. SK온 투자 유치 성공, 증설 관련주 주목하자. 어제 또 뉴스가 나왔던 만큼 다뤄주시는 거네요.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시간에서 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국 선물 안 좋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안 됐었는데요. 일단 오늘 또 사실 반도체에 밀려서 얼마만큼 파워를 좀 가질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지금 일단 SK온 자체가 문제점이 있었던 게 이제 IPO가 조금 이제 시들시들하게 되면서 투자처에 대해서 즉 이제 현금 조달 능력이 조금 의문점을 갖게 된다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그래서 가장 목마를 때 여러 가지 투자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 돈을 조금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빌리게 됨으로써 아마 조지아 공장이라든지 헝가리 공장 쪽에 투자가 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또한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전반의 상승세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하게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위주의 강한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안에 순수하게 테마주 또한 충분히 시세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3가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먼저 이제 물류 자동화죠. 예를 들어 공장 이제 근본적으로 돈을 빌리는 이유는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공장 증설 관련된 그 종목들 2가지 갖고 왔는데 이제 SM코어와 유일에너테크 2 종목 갖고 와봤고요. 보통 SK온이 공장 증설할 때 이제 그 안에 이제 물류 자동화 관련된 이슈로 올랐던 종목들이 2 종목이니까 이제 SM코어와 유일에너테크 2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캠 또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엔캠이 하필 또 SK온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매번 보시면은 SK온 이제 미국 부지라든지 헝가리 부지 근처에 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얼마 전에 또 자금 조달도 완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엔캠의 흐름도 한번 정도 충분히 관심 가져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장 이제 크게 매수하시기보다는 갭이 안 뜬다라고 하면 오늘 충분히 그 안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 이제 2가지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오르느냐 혹은 이제 반도체만 오르느냐에 따라서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3 종목의 시세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뚜껑 열려봐야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뭐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쁜 날이 될 것 같네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잘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진만쌤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